지난번까지 그 네 번에 걸쳐서 쭉 했는데 제 기억하기에는 그 지난번이 마지막 부분 네 번째가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리처분 금지가 이제 뭐 금지되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이제 분리처분 금지가 그 대지사용권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이제 다뤄봤는데 특히 뭐 신탁회사가 끼고 이런 부분들 또 중간에 대지사용권 계약이 근거가 되는 계약이 해제되는 이런 경우들을 막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뭐 다루다 보니까 사안이 좀 되게 복잡한 그런 사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더구나 이게 대지사용권 관련된 그런 분쟁이 그 큰 사건들이 많아요. 큰 사건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큰 로펌들이 이제 많이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큰 로펌들이 붙고 그다음에 그 이런저런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그 대법원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묵직한 쟁점이 크고 묵직한 이런 사건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 사안이 복잡해지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제가 이제 변호사 경험상으로 보면은 분쟁의 어떤 크기, 속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사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은 아무래도 좀 쟁점이 많고 또 유능한 변호사가 많이 붙고 돈 많이 주고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변호사 보수를 많이 낼 수 있는 많이 내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쟁점들을 많이 주장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사용권도 사실은 뭐 우리가 집합건물도 집합건물 나름이지 않습니까? 뭐 몇 세대 있는 다세대 뭐 빌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수백 세대, 수천 세대 되는 또 이렇게 그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데도 있고 또 그 뭐 그 땅도 이제 아주 비싼 요지에 있는 이런 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뭐 주로 이제 대지의 어떤 분리처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두고 하기 때문에 땅 사용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지가가 비싼 이런 부분의 분쟁 이런 부분들은 분쟁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는 경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뭐 지난번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그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분리처분이 이제 허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규약으로나 공정증서로 이렇게 그 정한다든지 또는 뭐 선의 제3자라든지 하는 이유로 해서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규약 및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경우라고 해서 2항에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3항은 이게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분이기 때문에 3항은 생략했고요. 4항, 2항 단서의 경우에는 3조 3항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3조 3항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공용 부분에 관련된 건데 3항 3항은 1조 또는 그 1조 2에 규정된 건물 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서 2항의 그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규약뿐 아니라 이제 공정증서로도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왜 예외를 두느냐, 뭐 분리처분 금지의 어떤 그 입법 취지, 법 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분리됨으로써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토지 부분이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왜 예외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경우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조그만 연립이라든지 이런 그런 구분 소유자가 많지 않아서 분리되더라도 이렇게 토지 등기부가 좀 복잡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한 대지 안에 대지 일부에만 집합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분양하는 사람이 나머지 그 집합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대지 부분을 대지 사용권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에 그 대지에 대한 지분권만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 사건에서 대법원도 그게 20조는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그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그런 제한은 아니다라고, 기본권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을 인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그 예외 부분이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무상으로 다뤄보니까 이렇게 분리처분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하고 있는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실무상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자세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수는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의정부 지방법원 2013년 판결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어떤 분리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지사용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그 시각, 논리 구성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밌는데요. 이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은 그 준공 당시에는 이제 일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집합 건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 등기하지 않고 이 기존 건축주인 설모 씨라는 사람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한테 이렇게 경락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자기가 꽁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매 넘어와서 원고가 가지게 된. 그래서 지금 사건 명을 보게 되면 건물 등 철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원고가 지금 철거 청구, 뭐 지료 청구 이런 부분을 했던 사안이겠죠. 그래서 요 사건에서 자, 원고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법원은, 자, 우선 법원 판단을 보기 전에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웠던 것처럼 이게 일반 건물이 이제 집합 건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집합 건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순간 구분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건물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로 전환되는 순간 또는 그 직전에 이 대지 사용권이 성립한 거죠. 그죠? 다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개별 호실로 이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대지 사용권이 된 그 땅을 일부만 넘겨주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땅의 지분을 설모 씨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해서 꽁쳐놓은 땅의 지분을
낙찰받은 원고의 지위는 사실은 이제 그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는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된 따라서 건물 철거라든지 지료 청구 이런 부분들은 모조리 기각돼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일단은 결론부터가 틀렸어요. 결론은 그게 철거 청구는 안 된다. 하지만 지료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법원이 왜 그렇게 봤냐면 일단 이게 설시를 좀 보기 전에 그 철거 청구가 일단은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일단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그 철거 청구는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의 뭐 다수 지분권자에 대한 뭐 이렇게 철거,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소위 이제 공유 지분의 법리에 따른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소수 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수가 갖고 있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 그 부분에서 다수가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서 그 땅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정한 거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인 그 원고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이제 기각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료 청구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고는 소유권자인데 그 땅을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당이득으로서 소위 말하면 적정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유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땅 지분목 이런 부분을 적정 지분이라고 하는데 그 적정 지분에 모자라는 만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그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과 결론 자체가 아예 틀리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되고 따라서 건물 철거나 지료 청구는 기각돼야 될 그런 사건인데도 지금 법원은 소유권 취득을 유효하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철거 청구는 공유지분의 논리에 따라서 기각을 하고 그다음 지료 청구는 인정한 이런 이제 결론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이나 이유나 다 이제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지 사용권이 쟁점이 됐긴 됐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뭐라 주장했냐면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지 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분리 처분된 일부 지분과 그다음에 분리 처분되지 않고 대지 사용권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대지 사용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법원은 집합 건물 대지 일부만 대지권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일부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첨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분만으로도 대지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원고는 내 지분은 내가 취득한 지분은 이게 대지사용권에서 분리된 거고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것은 그 나머지 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일 때 어떤 논리를 했냐면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 성립한다. 한다. 그리고 게다가 이 논리가 그 다음 논리가 재밌는데 일부 대지권 등기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등기 추정력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걸 지분 처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첨부됐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등기 추정력의 법리 이런 부분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뭐랄까요, 공정증서나 규약이 없이 일부만 이렇게 대지권 등기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뜯어보자면, 사례를 뜯어보자 그러면 다 그러면 뭐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되도록 분리처분 되도록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유효하게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등기 추정력을 너무 저렇게 좀 오버 해석한 그런 잘못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좀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는, 설모 씨가 그 땅 지분을, 일부 지분을 꽁쳐둔 그런 부분은 분리처분에 반하는 그런 결론이 돼야 맞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뭐 결론이든 논리든 이 사건은 조금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대지 일부 지분에 대한 대지 사용권 성립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법원이 그런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기본 태도는 이게 정상적인 등기는 그 집합 건물의 부지 모두를 다 그 대지권화하는 것이 정상인데, 뭔가 거기에 그렇지 않고 일부 지분만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머지 지분이 남아 있는 것은 법원이 그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분리처분하도록 하는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추정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실제하고도 많이 다른, 또 법리하고 등기 추정력의 법리 해석도 좀 잘못됐지만 실무하고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좀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공정증서 이야기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가한 부분은 그런 논리로 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지분 취득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에게 그 공유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느냐, 철거 인도를 구할 수 있느냐, 뭐 그것은 공유 지분의 법리, 다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이런 법리에 따라서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자.